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개장 전 포인트 두 분 어떤 걸 보실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재고량 20주, 파운드리 올해 매출 4% 위축 전망, 윤 대통령 마지막 일정, 양자 분야 석항 만남, 조선업계 올해도 LNG선 수주 호조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제 시장을 하드캐리 해줬었던 반도체입니다. 어제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그 측면에서 가장 또 역할을 했던 것이 삼성전자의 상승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재고가 20주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감산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증권사의 전망에서도 보면 이제 반도체 재고가 1년 만에 1분기에는 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운드리까지 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감산설 또 이제 어제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이 감산 때문에 이 영향이 2분기부터 바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또 지금 재고가 20주가 쌓여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의 재고를 말하는 거고, 고객사 쪽 재고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 메모리 많이 사용하는 고객사들, 뭐 인텔이나 어딘가 애플이나 뭐 이제 그런 데들 고객사들 쪽에서 쌓아놓은 재고가 또한 10주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럼 총 합해가지고 한 30주 정도가 되는 이 재고가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감산이 아니고 기술적 감산, 그러니까 생산 라인 전환으로 인한 감산 정도로 하는데도 바로 2분기부터 그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이제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굉장히 좀 헷갈려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 헷갈리시겠지만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급상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뭔가가 좀 엇갈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다들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빨리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을 상당히 좀 많이 좀 끌어올려준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지는 않죠. 예,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도 손실이 나지 않으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만 보진 말자라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이제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술적인 공정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지 또 이제 가령 삼성전자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럼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부분에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좀 가정이고, 확실하게 지금 이제, 뭔가 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해지면은 수급이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삼성전자가,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은 됐다라고 보이지만은 여기서부터 막 날아갈 거다. 시장은 이제는 막 간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그 어떤 삼성전자의 기대는 이 시장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낙관적이기보다는 종목 장세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적어도 F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 세계적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램까지도 그렇고요.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런 IT 수요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들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받고 있고 또 이런 자체적인 사이클 자체의 하락세 여기서 언제 멈출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상반기 내에 나올 수 있다는 의견 지금 대세이잖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도 업황 바닥은 한 2분기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업황이 바로 돌아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재고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상태의 재고 정도까지, 재고가 이제 좀 줄어들 때까지는
한 3분기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바로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주가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2분기 한 중반 이후부터 한 5, 6월 달 정도부터는 주가는 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 전에 너무 빨리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지금 시장에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네.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좀 봐야 될 텐데요. 최현지 전문가님, 반도체 소부장을 보면 그래도 최근에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또 조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투자를 예전보다는 안 하면은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당연히 안 좋아지는데, 지금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지금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저번에 이제 물어보셨던 해운 업계도 그렇고, 지금 뭐 결국에는 지금이 최악이 아니겠느냐, 그런 예측으로 이미 주가는 기대감을 갖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이 저번에도 뭐 제가 시장조사 기간 예측을 전망으로 2분기에는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그 시장조사 기간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3분기 이상, 3분기 이상 침체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반등 나온다. 그거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그 잠시 반등하고 또 하락을 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감산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증권사들의 예측도 다 엇갈려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실적하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서 나는 이렇게 감산을 할 것이다, 나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굳이 포지션을 잡는다기보다는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어떤 증권사에서는 또 안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삼성증권에서도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기네들도 그건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걸 예측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 기술적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즉 얘기로는 신형 DDR 제품 위주로, 신제품 위주로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구형 제품의 생산을 줄인다. 그럼 그게 기술적 감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면서 그걸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경기 자체도 하반기에 뭐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연초에 미리 움직인다. 주가는 뭐 한 6개월, 길게는 뭐 9개월 정도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간 내는 지금 뭐 일단 모멘텀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신기술 전문가랑 의견이 좀 비슷한 건 하나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 계속적으로 가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가려면은 코스피가 다시 뭐 3천을 가야 된다. 저는 뭐 예전 가격을 삼성전자가 회복을 한다 그러면 갈 것이라는 전망인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차익 실현, 즉 이제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이 뭐 만약에 1000주가 100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뭐 어느 정도 오르면은 한 60에서 70%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이 뭐 30%, 20, 30%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저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올해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어떤 물량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관심이 가장 많고 불확실성이 큰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의견까지 더해주셨네요. 두 번째는 최현지 전문가의 키워드인데요. 조선업계 올해도 LNG선 수주 호조 전망입니다. 올해 수주는 지난해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전체 이제 수주 가운데서 점유율 자체가 이제 중국 쪽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LNG로 한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이 1위인 거는 전체 수주로 본다면, 조선 수주로 본다면 1위인 거는 뭐 굳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부가 가치선인 LNG선, 탱커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올해도 LNG선 수주는 호조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마수 거리를 했어요. LNG선 3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조선업계는 올해도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역시 LNG선 수주가 호조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LNG 운반선 수요도 같이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 카타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LNG선 수주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카타르 프로젝트로 인해서 LNG선 수주가 54척을 수주를 했어요. 올해도 40척 이상은 이제 안팎의 수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G선뿐만이 아니라 탱커선도 좀 발주도 봐야 되는데 탱커선도 네. 역시 고부가 가치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선박 수주 발주량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는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수익성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로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LNG선 강자 좀 봐야 되겠고 탱커선의 강자 현대미포조선까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피팅 업체도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일단은 뭐 하단 전저점이 10만 1,500원. 작년도 10월 25일 날 기록했는데 지금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저점에 대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어제는 좀 상승했는데 일단은 5일 이평선이 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21선 지지를 받고 있지만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현대미포조선도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가격적으로는 7만 원대면은 현대미포조선은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뭐 PBR 기준으로 0.3배, 0.4배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피팅 업체 좀 봐야 될 것이에요. 지금 성광밴드도 지금 주가는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역시 뭐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국카본 기자재 업체 좀 봐야 되는데 주가 뭐 작년 8월에 1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00원까지 빠져 있다. 일단 10,000원 선 지지 여부 살짝 뭐 깰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000원 초반 9,000원 뭐 이렇게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계속해서 몇 달간 받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네요. 조선 가운데서는 올해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주목해보자는 의견, LNG선과 탱커선 수주 주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관심주만 몇 가지 좀 주실 수 있나요? 조선 쪽에요? 예, 조선 기자재 중에서. 네, 저 현대미포조선 지금 실적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 우려감 벗었고요. 이거 이제 이슈 지나갔다 보고 있고 이제 반등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피팅 업체 태광하고 성광밴드, 그리고 보냉 업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오늘 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윤 대통령 마지막 일정, 양자 분야 석학 만남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첫 해외 순방이었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과학의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다. 지금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로봇 AI 움직이는데 양자 과학까지 포함시켜야 될까요? 요 근래 그 로봇 AI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자율주행 뭐 움직였었고 애플 때문에 이제 거긴 죽어버렸지만은 메타버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혁신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종목들이 다들 움직이는데 뜸하게 안 움직인 쪽이 지금 양자 쪽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 쪽도 이런 이슈가 있다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되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사실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대세고 모든 나라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그 뭐랄까요 주도권을 좀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는 분야거든요. 양자 컴퓨터 뭐 그 원리야 뭐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속도가 어떠냐면은 슈퍼컴퓨터로 그 만년 걸릴 그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해낸 게 이게 97년도 일이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 실제 화학 작품 넣어가지고 막 해서 그 반응이 나오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버리면은 한 2, 3년 걸릴 그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한 2, 3개월 단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활에서 엄청난 이제 혁신을 가져올 거고, 물론 뭐 보안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도 지금 기술 혁신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뭐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좀 관련주들이 좀 뜨네요. 코이버가 지금 14% 올라가고 있고요. 뭐, 우리넷 같은 종목도 있는데, 우리넷은 지금, 호가상으로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텔레필드도 지금 많이 뜨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 3% 정도 뜨고 있는데,
이 건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뭐 10% 이상 올라간다면 오히려 좀 단기 매도죠. 예, 단기 매도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올랐다가 또 내려와서 또 조정을 받고 할 경우에는 예, 앞으로 이제 로봇주도 좀 많이 이제 뭐 올라오고 메타버스도 많이 올라오고 다들 올라온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신주를 또 찾게 된다면은 이쪽 분야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은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빨라진다면 정말 안 그래도 빠른데 더 시대가 빠르게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기수 전문가가 지난번에 탄소 배출권도 얘기를 해주셨고 양자 과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개장 전 체크 포인트들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원주 전문가님은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관련주 뭐 거의 뭐 지금 우리네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 몇몇 종목들 여러 종목이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양자 컴퓨터 이쪽은 시장성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이제 뭐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급등하면은 결국에는 단기 테마니까 아직까지 좀 이게 구체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D-Wave 퀀텀이나 IonQ라든 양자 컴퓨터 주식이 있는데 뭐 주가는 뭐 4달러, 1달러 후반 뭐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 지금 네. 근데 뭐 그 등락률이 굉장히 심해요. 뭐 어떨 때는 뭐 20% 이상 올랐다가 어떨 때는 뭐 10% 이상 하락하고 그래가지고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학개미들이 국내 굉장히 좀 거의 뭐 많이 매수한 주식이긴 하는데 결국엔 시장성은 있다고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면 저도 좀 매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실적으로 연결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기수 전문가도 역시 양자 과학에 대해서 10년 걸린다고 이전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뭐 전기차도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도 앞으로 10년 걸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이 부각될 때 혹은 가라앉았을 때 어떤 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술력인가 체크하는 부분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에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